자, 그럼 이번에는 RIM을 가지고 실제 엑셀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결국은 그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런 재무제표가 기업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RIM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재무제표는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는 뭐 잘 아시겠죠? 저 위에 보시면 다트가 있고, 다트에 가셔서 아무 회사의 그 재무제표를 받으시면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엑셀 파일도 같이 올려놓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검색해서 보시면 이 회사는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데, 자 일단은 너무 공시가 많으니까 사업보고서만 딱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최근 연도 22년도 12월 달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이렇게 있고, 보시면 이제 여기에 메뉴에서 우리가 원하는 재무제표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사업보고서 공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엑셀 파일도 같이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XLS 파일을 받으시면 네, 눌러서 바로 네, 그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그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이게 사실 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는 되진 않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웹에서 이거를 잘 긁으시면 이 그 앞에 제목 등을 포함해서 표가 전후로 다 포함되도록 해서 긁어서 엑셀에 갖다 붙이시면 비교적 좀 깨끗하게 붙어요. 붙어요. 근데 사실 그 그 막상 해보면 잘 안 붙을 때도 있습니다. 약간 좀 그 형식의 변화가 필요한다든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일단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건 우리 그 앞에 이론에서 RIM은 결국 재무상태표에,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재무상태표의 요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논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주주가 투자한 금액, 기초 자기 자본, 자본 총계에다가 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업종의 연간 수익률, 이게 이제 뭐 시장에서 형성되는 걸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수익률을 뭐 관측 가능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주들이 기대하는 수익률이 만약에 10%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라면 결국 이 자본 총계의 10%를 곱한 금액만큼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벌어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그 이익을 초과해서 벌어들인다면, 그래서 기대하는 이익이 10%에 따라 나오는데 그 초과된 이익이 있다면 이 초과된 이익은 결국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투자한 금액에, 결국 주주는 투자의 결과로 주식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주식이 거래되면 시가를 가지는데 이 시가의 프리미엄을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초과 이익이. 그래서 결국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주가 과거에 투자한 금액에 초과 이익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레지듀얼 인컴 메서드, 뭐 초과이익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 그 엑셀을 실제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이 엑셀을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좀 정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어떤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쭉 가져오신다면, 아까 이제 뭐 그런 엑셀 같은 걸 받은 거겠죠. 그래서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이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게 이제 뭐 2020년도에 해당하는 그 뭐죠? 숫자겠죠?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미래 연도의 손익을 이 지금 현재의 손익에 따라서 포캐스팅을 한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20년도에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향후 5년도에 5개년에 그 손익계산서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추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
모든 주식가치 평가는 기본적으로 그 수익가치 평가의 경우에, 우리 다음에 한번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수익가치 평가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게 이제 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 중에 하나고, 회사 제도의 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가 배당받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주는 그 배당받아갈 권리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수익가치 평가라고 하는 평가 방식이에요. 수익가치 평가.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수익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 뭐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주주 거니까 이 주주는 이익을 받을 권리에 따라서 주식가치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수익가치 평가고, 요 수익가치 평가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평가하는 그 방식이 DCF라고 하는, 뭐 시장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제일 뭐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 실제 실무에서 거의 대부분이 쓰이는 이 DCF라는 게 있고, 그거 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RIM이라고 하는 것도 수익가치 평가 방법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하지 않겠지만 그 평가 방법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상장되어 있다면 거래되는 시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되는 시가와 그 회사의 재무적인 특징, 예를 들면 이익이다, 아니면 장부금액이다,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가치를 뽑아내는 걸 이제 상대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상대가치. 이거 이제 뭐 멀티플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방식. 그래서 뭐 퍼나 PBR이나 PSR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것도 정리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네요. 이 상대가치 평가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자산가치 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산가치 평가. 예를 들면 이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 보통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어려워지고 유동성의 위기가 생기면 회생 신청을 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개인 회생도 있잖아요. 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은 결국 법원에게 이렇게 회사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왜 망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는 망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언제 망하냐, 회사는 항상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부채죠.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데, 모든 부채는 만기가 있어요. 부채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갚아야 될 기한이 있어요. 이 만기가 되었을 때 부채를 갚을 현금이 없으면 회사는 현실적으로 망하게 돼요. 뭐 여러 단계적인 절차를 가지겠죠. 그때 이 부채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회사에는 현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의 경영자는 선택을 해야겠죠. 이거 냅둘 거냐, 냅두어서 그냥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할 거냐.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부채, 이 돈을 빌려주고 있는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죠. 이제 회생 신청한다는 게 이 부채의 만기 전에 뭐 이 만기를 연장해 주세요, 혹은 우리 회사의 원리금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거 요청하는 절차가 이제 회생이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채권자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게 우리가 미래에 돈을 벌어서 갚음으로써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회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가 망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다 팔아서 현금화 한 다음에 채권자들의 그 빚을 갚거든요.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라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갚아봐야 채권자들이 가져갈 게 없다라는 생각이 회사가 든다면 이거를 법원에 이 회생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 회사를 일정 기간 동안 살려준 다음에 미래에 버는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도록 해주세요. 이게 채권자들에게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갈 때 이제 법원은 야, 그러니? 너네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 그럼 나도 한번 계산해 볼게. 너네가 지금 당장 망할 때의 가치, 이제 망하면 결국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가치밖에 안 남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청산가치라고 불러요. 청산가치.
다음에 한번 요 보고서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보도록 할게요. 청산가치. 결국 청산가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가 되겠고, 그리고 청산가치 외에 우리를 살려줘서 미래에 돈을 벌어서 갚게 해주세요. 이때의 가치를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수익가치 평가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거 계속기업가치라고 불러요. 법률에서는 계속기업가치. 이 둘을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더 크면 뭐 죽겠어요, 살겠어요. 청산가치가 더 크면 회사는 망하는 게 채권자들의 더 큰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는 그거고. 그래서 청산가치가 더 크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면 이제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청산가치가 자산가치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RM이라고 하는 게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수익가치 평가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RM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일단 기초에 자본총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굵네요. 자, 기초 자본총계는 결국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기초 자본총계. 이걸 알아야 이제 베이스가 될 거고, 두 번째, 그 회사의 올해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이 기대하는 연간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알면 좋은데, 이거를 뭐 좀 더 정교하게 본다면, 좀 더 정교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 회사의 그 동종기업들, 이거 피어 컴퍼니 뭐 이렇게 부르는데, 피어. 네. 그 회사의 동종기업을 찾아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추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 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방식이 이제, 우리가 CAPM 모델에서 나오는 방식이죠. 실제로 DCF 할 때 이런 모델을 계속 쓰고. 그거 외에, 아니 주주의 요구 수익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용치로는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의 기초 자본총계에서 손익계산서의 제일 밑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이제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데, 당기순이익. 회사의 자본총계 분해, 결국 자본분해 그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넷인컴이라고 부르니까 NI 를 한 거를 결국 주주가 투자한 금액 대비 그 해에 주주가 배당 받아갈 권리가 생긴 이익이다 해서 주주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하죠. ROE, 그 회사의 과거 3년치의 이 ROE를 찾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게 만약 1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걸 대용치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이 매 연도마다 그 회사가 공시하는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 이제 수익률을 생각할 텐데, 그게 과거 3년치가 유지됐다면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주주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주주의 요구 수익률, 물론 계산할 수 없다면 얘기해요. 이 CAPM 모델에 따르는 게 이론적으로는 훨씬 출중하지만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니, 이게 DB가 필요하니까, 블룸버그 같은 거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그냥 과거 3개년치 ROE를 계산해서 대용치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 평가를 하는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이 단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뭐 평가를 하겠다라는 접근법이라면, 그래서 이 회사의 공정한 가치를 지금 현재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급적이면 이런 외부에 확인할 수 있는 좀 공정한 그 회사의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네, 좋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회사 주식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될 거냐는 약간 물음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이 재무제표 자체가 이미 공시된 시점에 좀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공시가 됐다면 결산하는 절차를 한 3개월 이상 거쳤다라고 해서
그 회사 뭐 그 재무제표가 지금 현재랑 3개월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굳이 요거를 정교하게 평가함으로써 주식 가치가 더 정교해질 것이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왕 그 RIM이라고 하는 좀 간결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요거 하나하나 요소를 정교하게 찾는 것도 뭐 좋은 접근법이기는 한데 요거를 그냥 이 회사의 ROE나 아니면 동종업계, 이 회사의 동종업계에 있는 회사들의 평균 ROE 이런 건 뭐 그 네이버 그 뭐죠? 금융 뭐 이런 데 가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는 것도 투입하는 시간 대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할인율 자체를, 그 주주의 요구 수익률 자체를 약간 열린 결말로 놓고 결국 이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나 라고 이 값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어쨌든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가질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 이론이 어떻게 엑셀로 작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재무제표에서요, 자본총계와 기초자본총계,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주 요구 수익률을 얻어야 평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얻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그걸 찾았다라고 한다면 일단 파란색에 저는 그 회사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자,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그 회사의 자본총계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회사에 이제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갖다 놔요. 이게 제가 이걸 할 때가 뭐 좀 21년도였나? 자, 22년도네요. 자, 그럼 22년도 6월 달 반기니까 맞네요. 반기인이 이게 23년도 2023이 되겠죠? 2024 한 다음에 자, 연도를 좀 맞춰주고 네, 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자, 그 회사의 반기 손익계산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곱하기 2를 해서 그 회사의 연간의 그 손익계산서로 그냥 근사해 버렸어요. 이거 지금 뭐 들어가면 22년도 말 현재 손익계산서가 있을 거니까 그걸로 숫자를 갈아 끼면 좀 더 타당한 합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RIM 평가는 여러분들 그 모든 수익가치 평가 방법이 다 비슷한데 미래를 향해서 추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뭐 보통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내가 배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주식의 가치가 형성이 되잖아요. 결국 그 회사의 미래의 손익을 내가 추정할 수 있어야 주식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수익가치 평가의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이 회사의 미래 손익가치, 수익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추정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비용을 뺀 나머지 영업이익까지는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같다라고 가정을 해도요. 그러면 매출액 추정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올해 만약에 이 회사가 이게 100만원 단위일 거예요. 근데 그 무시하고 그냥 그 원단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회사가 지금 현재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벌어들였죠. 그럼 미래에는 이 매출액이 어떻게 변동될까요? 매출이 어떻게 보통 늘어나야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뭔가 좀 투자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늘어난다는 그건 얼마나 늘어날까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이 회사가 과거에 매출액이 과거 3년 동안 몇 프로씩 증가해 왔어? 그 한 3%다. 그러면 야, 내년 그 미래에도 매년 3%씩 증가하지 않겠냐? 라고 가정을 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뭐 매출원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이 몇 프로야? 뭐 한 80% 되는데 야, 그럼 미래에도 80% 아니겠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이 수익과 비용의 항목별로 우리가 미래의 손익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저는 밑에 추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면 매출의 성장률을 5% 넣고 매출 원가율은 70%로 고정된다. 급여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등.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요게 이제 요 네모칸 안에 있는 게 기본적인 가정이겠죠? 가정. 요런 가정에 따라서 미래의 손익을 이렇게 추정하고요. 거기에서 이익을 이렇게 뽑아냈어요. 이익을. 뽑아냈어요. 그럼 이 이익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여러분들 그 기초 자본 총계라는 게 있고, 우리가 볼 때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이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이 저는 8.8%다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이 회사에 그냥 과거 8.8%의 ROE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193, 193, 9732 이거 뭐 그냥 원단이라고 치면 1억 9,300만 원의 기초 자본을 투자한 주주가 연간 기대한 수익률이 8.8%라면 그 다음 그 연도, 이게 기초니까 그 연도에 이 회사가 기대한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얼마겠어요? 예, 요거겠죠. 그래서 1억 9,300만 원에 8.8%를 곱한 게 이 회사의 그 해당 연도의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될 거예요. 그죠? 수익이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그 회사가 실제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니 여기 보면 3,4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익이 1,600만 원인데 실제 벌어들인 이익이 3,400이니까 얼마가 초과됐다? 여기서 초과이익이 여기 나오겠죠. 1,700원 초과됐네요. 1,700 초과됐네요. 그럼 이게 이제 초과이익이니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근거가 되겠죠. 자, 계산했어요. 첫째 연도에. 그런 다음에 기초 자본이 결국 1억 9,300만 원에서 올해 이익인 3,400만 원을 더해져서 이 금액이 되겠죠. 2억 2,700만 원. 이제 내년도 손익의 필요 이익을 계산할 때는 올해 말 올해 이익을 더한 요 기말 자본 총계에다가 8.8%를 곱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2억 2,700만 원에 8.8% 곱한 게 그 다음 연도의 필요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그 연도에 이익이 3,600만 원 평가가 됐으니 요걸 빼면 초과이익이 1,600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미래를 향해서 쭉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자본 총계도 쭉 더해지고, 이렇게 해서 미래 벌어들일 초과이익을 이렇게 5년 동안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한 다음에 요 초과이익들은 다 1차 연도 말, 2차 연도 말, 3차 연도 말 이렇게 매년 매 1년마다 벌어들일 이익의 금액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시점이 다 다르죠. 지금 이 평가라는 나는 지금 현재에 있는데, 요 이익들은 다 1차 연도 말, 2차 연도 말, 3차 연도 말 이렇게 1년씩 뒤에 벌어들일 걸로 예상된 이익이에요. 요것들 다요. 내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게 결국 지금 현재 기업 가치잖아요. 주식 가치. 그렇다면 이 미래의 이익들은 다 지금 현재 가치로 변환시켜야 지금 현재 거래하는 가치가 되거든요. 이걸 이제 현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현재 가치 들어보셨나요?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는 제가 한번 또 다룬 크리에이터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거 프리즘 밸류라고 이렇게 부르고, 즉 여러분들 미래에 우리가 지금 추정한 요 이익들이 미래 시점에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애들이에요. 유입될 걸로 예상되는 애들. 얘네들은 미래 시점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가치로 환산되어야, 이걸 이제 할인한다고 표현하는데, 환산되어야 지금 현재 가치로 온전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을 해서 나온 금액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현재 가치는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했고, 여러분들 이 회사가 5년만 살 거 아니죠? 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계속 사업 활동을 할 걸로 누구나 기대하잖아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우리가 지금 정교하게 추정한 이 5차 연도 말 이후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추정을 해서 가치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 평가를 배울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뭐라 부르냐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추정 기간 이후의 가치라고 해서 뭐 추정 기간 이후 가치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터미널 밸류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터미널 밸류. 그래서 결국은 이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의 합계로서 5개년도에 정교하게 계산된 이익과 그 이후의 이익을 모두 다 감안한 터미널 밸류를 더하면 초과이익의 현가의 합계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그래서 결국 이 회사 지금 현재 자본 총계에
요 초과액의 현가를 더하면 결국 주주가 투자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결국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된다 이겠죠. 네, 시가총액이 된다 이죠. 그래서 얘를 그 회사의 주식수로 나눈 게, 이 회사가 주식수가 이렇거든요. 67억 주 정도 되거든요. 그 나눠서 계산을 한 게 이 회사의 주가다 해서 주가는 한 56,800원 정도 됩니다 라고 평가하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요거 뭐 사실 원래는 이 미래 추정할 때 매출액도 정교하게 추정하고, 이 회사 사업부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사업부문별로 좀 추정을 자세하게 하고 비용도 좀 자세하게 추정해서 이 이익을 자세하게 추정하는 게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이거를 정교하게 하면 할수록 그 평가에 따라서 나온 주식의 가치가 좀 더 설득력을 갖게 될 거예요. 뭐 정확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한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좀 더 공정한 가치다라고 인정할 만 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정할 만 하다는 게 그러면 그 금액을 믿고 투자라는 얘기 또 아닌 거 아시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다 라는 거지, 그게 정말 정확한 평가다, 이렇게 이걸 믿고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다 돌아서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공정한 주가를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평가 모델 되게 간단하죠. 이거 뭐 간단한 만큼 뭐 당연히 정교하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베이스로 연습을 하시면서 좀 뭔가 공부하실 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 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업종 ROE가 8.8% 할 때 이 회사 주식 가치가 이제 56,000원 됐잖아요. 근데 이 회사 만약에 주가가 한 7만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7만원 정도 된다. 가정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가정한다면, 자, 여기서 다시. 네, 이거 안 되죠? 자, 어쨌든 7만원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7만원이라면 다른 이 회사의 손익에 대한 추정이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잘 됐다는 전제하에 이 회사 지금 현재 주가인 7만원을 달성하려면 그 지금 현재 7만원의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주는 연간의 기대 수익률을 몇 프로 들고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걸 뭐 높여나가면 되겠죠? 잠깐만요. 9%. 네, 낮춰야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6%. 5%. 네, 5%는 아니고 한 5.7%? 잠깐 뭐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게 8%. 8%와 7%의 사이가 되겠죠. 한 7.5%. 네. 7.5%니까 거의 뭐 비슷하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 미래를 향해서 5년 동안 추정한 이 손익 추정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걸 믿고 투자하는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지금 현재 한 7.5%의 기대 수익률을 갖는구나, 지금 현재 주가를 맞출 수 있는 수익률이 요동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이 ROE를 주주의 기대 수익률을 열린 결말로 놓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뭐 손익이 얼마가 변동될 때 주식 가치는 어떻게 변동될까, 이런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면 좋겠죠. 자, 지금 이번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요 간단한 모델을 봤고요. 다음에는 이거 말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원페이지짜리로 시트를 만들지만 이렇게 뭔가 RIM도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DCF에 가깝게 뭔가 자세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RIM을 어떻게 엑셀로 표현할까를 한번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 봤었어요.